요즘 초등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할까요? 학교 수업 시간 5시간 5분, 학교 수업 외 공부 시간 3시간 10분으로 학습 시간이 총 8시간 15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언제 노냐고요? 당연히 놀 시간은 거의 없어요. 초등학생이 얼마나 빠듯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기상 8시간 59분 취침. 박미다 일어나! 학교 수업 5시간 5분. 미달이 너 또 숙제 안 해왔니? 예. 학교 수업 외 공부 시간 3시간 10분.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저녁 식사 34분. 미디어 이용 시간 1시간 47분. 취침 8시간 59분 후 기상. 초등학생의 여가 시간은 평균 4시간 42분인데 그중 친구들과 만나서 놀거나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고작 55분이라고 합니다. 반면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미디어를 이용하며 보내는 여가 시간은 1시간 47분이나 되죠. 그럼 중고등학생은 어떨까요? 수면 시간, 식사 시간 등 필수 시간과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 학습 시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6년 처음 아동행복지수라는 개념을 만들고 아동 청소년의 일상을 분석해 어떤 요소가 이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동행복지수란 아동의 하루를 수면시간, 공부시간, 미디어시간, 운동시간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해 각각의 영역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수치화한 것입니다. 아동행복지수는 총 4점 만점인데 2023년에는 1.66점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는 1.68점, 2022년에는 1.7점으로 원래도 높지 않은 수치였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것이죠. 안타깝게도 수면 시간은 점점 줄고 있고 공부 시간은 점점 늘고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불균형한 생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지수가 3점 이상이라면 상, 2점 이하면 하로 분류했을 때 전체 조사 대상자 중 87%가 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하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에게서 4가지 공통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학원을 가느라 시간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고 2.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며 3. 대면 활동보다는 온라인에서 관계 맺는 것에 익숙하고 4. 늦은 시각에 취침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균형이 깨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도 길어졌죠. 보통 아이들의 하루는 아이가 한 활동과 아이가 만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아이들은 이 활동과 관계라는 두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이 일상의 균형을 되찾고 그 안에서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정 내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7%가 자녀들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55.6%는 자녀가 하루를 균형 있게 보낸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잠은 적게 자고 공부는 많이 하고 있는 실상과 달리 가정에서는 자녀의 일상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물론 가정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 아이들에게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2019년에 부산복지관의 어린이 식당이라는 곳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의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제공하는 그런 마을 부엌 형태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양질의 저녁 식사를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또 지역사회 어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는 그런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고 너무 많이 공부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 불행감을 느낀다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 아이들의 행복한 하루하루가 쌓여 희망찬 미래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순간순간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막 꼬집는 친구들도 있고 뒤에 서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물 마시듯이 이렇게 마셔요.
6시간 32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10시간 22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공부 시간이 더 긴 요즘 고등학생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 18.7%는 불면을 겪고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직접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단톡방에 초대된 3명의 10대 학생.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학원을 가가지고 저녁을 갔다 와서 먹어요. 학원 자체가 10시가 좀 넘어서 끝나서 도착하면은 거의 11시여가지고 그때 밥 먹고 하다 보면은 늦어져요. 학원이 끝나면 10시여서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쯤 되니까 그때 씻고 그냥 자요. 바로. 가끔은 목이 거의 360도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초록우산이 아동의 하루 생활 시간을 분석해 발표한 2024 아동 행복 지수에 따르면 실제로 아동의 수면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2021년 8시간 14분이었던 수면 시간이 올해 7시간 59분으로 15분이나 줄었죠. 심지어 10명 중 1명은 평소 잠드는 게 어렵거나 자주 깨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좀 피곤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좀 피곤하긴 한데 커피 좀 마시면은 괜찮아요. 자기 막 꼬집는 친구들도 있고 뒤에 서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물 마시듯이 이렇게 마셔요.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약간 계속 마셔요. 커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자해 혹은 자살 생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면을 겪는 학생들이 아동 행복 지수도 더 낮게 나왔죠. 이렇게 수면 시간은 줄어든 반면 공부 시간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방학이라서 그나마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개학하면은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 공부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순공 시간만 막 12시간 막 되고 10시간 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학업 시간이 45분 더 길었고 특히 학교 수업 외 학습 시간이 37분 더 길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가는 셈이죠. 그럼 어떤 아이들이 아동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여가 시간에 보호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활동하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45.42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37.18점, 8.24점이나 차이가 나죠. 초록우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해야 될 부분은 아이들이 하루 스케줄이 대부분 공부 시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수면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라던가 가족이 다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각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17개 시도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지역 격차, 행복 격차를 좀 살펴본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아동 행복 지수가 높은 상위 5개 지역 아동은 하위 5개 지역 아동보다 친구, 선생님과 대면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고 학교 수업 외 학습 시간이나 미디어 여가 시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5개 지역은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문화 및 체육시설, 공원 등이 많은 지역들이었죠. 향후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들의 일상 행복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노력들을 아이들과 같이 해보는 다차원 행복 지표까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학교 가거나 학원 가거나 그래서 시간 때문에 게임을 오래 못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서 게임만 한번 계속 해보고 싶어요. 일단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어요. 시간도 있고 돈만 있으면은 일단 해외여행부터 가고 싶어요. 가족들이랑은 시간 다 맞으면은 풀빌라 잡아서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다 같이 놀고 싶고요. 뭐 친구들이랑은 뭐 좀 부산도 가고 새로운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아이들. 오늘만큼은 아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여기 인간의 공정한 마음을 알아보는 대표적 실험인 최후 통첩 게임이 있습니다. 2명의 참가자 중 무작위로 선출된 1명이 제안자가 되고 1명은 응답자가 됩니다. 제안자에겐 행운의 10만 원이 주어지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응답자와 나눠 가져야 합니다. 10만 원 중에서 9만 원을 주든 만 원을 주든 그건 제안자의 마음. 단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 다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게임. 만약 여러분이 10만 원을 손에 쥔 제안자라면 상대방과 얼마의 몫을 나눠 가지시겠습니까? 실험에 참가한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 눈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이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응답자들은 이 제안을 수락할까요? 네, 받겠습니다. 네, 저는 받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모두 제안을 수락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성격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5만 원씩 나눠 가졌어요. 공평히 나눈다면 5만 원씩 나눠 갖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간단한 시험을 거쳐 제안자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공공기관 입사시험에 나왔던 5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험은 단순히 제안자 역할을 정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드디어 점수 순서대로 제안자와 응답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시험을 잘 본 제안자들, 이번에는 얼마의 몫을 나눌까요? 저는 4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3만 원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시험을 거쳤을 뿐인데 제안자가 된 이들은 전보다 적은 돈을 제안합니다. 응답자는 수락할까요? 받겠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5팀 중 단 한 팀을 제외하곤 모두 순순히 이 불평등해진 몫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제안자가 된 거고 나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만 원만 받아도 이득이 아닌가 싶어서 얼마를 주셔도 저는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셔서 일단 시험을 내가 조금 더 잘 봤으니까 조금은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은 일단 했고, 이 시험이라는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아주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이 마치 능력을 재고 공정한 어떤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관에게 불려가 자신의 실수에 비하여 상당히 심한 꾸지람을 들었고 인격적 모욕까지 들었다.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1. 그냥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일을 계속한다. 2. 부당한 인격적인 모욕에 항의한다. 3. 동료 직원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한다. 4. 모욕을 준 상관보다 직급이 높은 상관에게 이야기한다. 5. 정답이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의 문제부터 따로 자리를 만들어 상관에게 직무 능력과 연관성이 있을지 의심되는 문제까지 공정성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시험이 정말 우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긴 할까요? 지구 반대편, 전 세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늘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 핀란드 학생들. So almost like you guys, when you graduate, if you graduate in Korea, you guys have to take this kind of test if you want to get employed by government sector or the private sector. 영어로 번역된 NCS 문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How do you feel? It sounds really stupid for me. It's just basically bullying the students. 굉장히 신화처럼 믿고 있는 시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라는 신화가 그렇게 옳은 건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로 어떤 사람의 잠재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